이 32년 콜레라 관련된 내용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로 공문서에 남아있지 않아요. 공문서에 남아있지 않고 거의 논문을 보면 거의 언론 자료를 뒤져가지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 논문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이제 전국에 306개 도시에 전염이 됐고 환자가 10만 명 정도 그리고 사망자가 31% 정도 달하는 굉장히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랑 비교하면 훨씬 많이 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콜레라가 아마 수인성 감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물 네, 맞아요. 네. 감염이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리 근대 국가가 되어서 어떤 상하수도 정비가 되었다고 해도 그거는 굉장히 중앙의 도시나 큰 도시에만 해당되는 일들이고 뭐 그렇지 못한 곳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콜레라가 발생하게 된 뭐 배경에 대해서도 논문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주 큰 배경을 얘기할 때는 경제 위기, 그 대공황 때문에 경제적인 수준이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32년에 그 128 상하이 사변이 있었는데 상하이 사변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일본군이 상하이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그런 일들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30년, 31년 이때부터 콜레라가 슬슬 돌기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 상하이 사변 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또 이렇게 어떤 위생 같은 것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서 상하이에서 콜레라가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상해사변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인들이 이제 상해에 많이 머물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찍었던 사진하고 그 관련한 어떤 사건을 정리한 그 책을 최근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봐보니까 도시 자체가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음, 일본군이 처음에는 그 해병을 이제 상륙시켜가지고 상해를 점령하려고 했고 되게 이른 시기에 이 중공군이 밀려날 줄 알았는데 중공군 그 저항이 너무 거세지니까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공중에서 이제 폭탄을 융단 폭격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다 상해를 다 휩쓸어 버리니까 도시 전체가 다 파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하게도 상하수도 시설 자체도 다 파괴됐고 사람들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거리에서 먹을 걸 이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약간 밑에도 보면은 나오지만 이 자기 생활 터전을 잃어버리고 이제 길거리로 떠돌게 되는 게 이 콜레라 유행의 어떤 주요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32년 7월에 대수제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일단 이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장강 유역의 강수량이 평년의 2배 이상이 내리게 됐고 이제 15개 성이면 거의 장강 유역 근처 거의 다라는 얘기인데 그 15개 성에서 수재가 발생하고 엄청 많은 토지와 그 주거지가 수몰이 돼요. 그래서 이재민들이 많이 일어나고 방금 전에 태양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하이에서는 상하이 사변 때문에 주거지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 대수재 상황에서는 주거지가 수몰되면서 이재민 발생으로 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터전을 잃고 떠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부나 자선단체의 구호도 거의 없었고, 이제 농민들이 자기가 살 곳을 잃으니까 얼추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그래도 이제 살 수 있는 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철도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고지대처럼 배수가 잘 되는 곳 이쪽으로 농민들이 밀집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밀집될 때 또 거기에 집이 있는 게 아니니까 새로 만들든지 뭐 판자촌을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겨우겨우 챙겨 나온 집기를 가지고 뭐 노숙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위생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도처에다 대소변을 봐서 물살이 느린 곳에서는 악취가 나고 모기나 파리가 몰려들어서 사람한테 짜증나게 했다. 죽을 먹고 마시는 것은 뭐 더러운 물인데 그걸 끓이지도 않고 먹고 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고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발생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 306개 도시에 전염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내용이 많이 뛰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위생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되었던 상황에서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지나면 1934년에 신생활운동이라고 하는 그 사회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신생활운동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국민당이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뭐, 기존의 연구는 사실 영미권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영미권에서 이 신생활운동을 많이 연구한 이유가, 어, 장개석 국민당 정부를 파쇼라고 평가하는 가장 좀 주요한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생활 운동이 독일에도 있는 그 신생활 운동, 민족 부흥 운동 이거를 많이 본따서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나치즘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의 친연성을 주로 신생활 운동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기존 연구에서는 이제 대중 동원의 수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이제 한국에서나 아니면 일본에서는 그게 단지 어떤 나치즘이나 파시즘을 참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통적인 유교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이제 전면에 내세웠던 게 예의 염치라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교 도덕을 진흥하는 운동이었다라는 점이 많이 밝혀져 있고 그래서 이게 기존에는 사상적인 측면에 조금 중점이 많이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사상적인 측면에선 그렇지만은 실천 측면에서는 위생이나 아니면 생활교양 개선을 목표로 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신생활 운동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던 상황에서 콜레라 얘기를 보니까 시기가 한 이때 이제 위생 문제가 급부상을 하게 될 때 얼마 안 있다가 신생활 운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이제 요 밑에 있는 내용은 여기 있는 이 불결하고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퇴폐적인 과거의 야만적인 이걸 청산하고 하는 새로운 생활 이거는 이제 장개석이 한 얘기고 이 밑에 있는 내용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위생 관련된 사무를 좀 주도했던 그 사람이 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볼 때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혁명운동이라는 키워드가 먼저 나와요. 혁명운동이라는 키워드 먼저 나오고 근데 이제 위생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제 학교 교사가 먼저 가르치고 가장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위생 행정 인원들이나 경찰들이 일반 국민들을 지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가 그 국민들을 이제 어떻게 뭐 가르치고 또 통치하고 이런 메커니즘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위생 습관들을 만들어내고 위생 지식을 이제 뿌리 내리게 하는 이런 작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선전과 강제적인 역량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을 총동원하고 그다음에 전체 시민 개개인에게 모두 위생을 알고 위생에 주의하고 이렇게 해서 실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혁명운동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근데 저는 뭐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엄밀하게 논의를 전개하는 건 아닌데 이때 당시에 위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첨예한,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었던 상황에서
위생을 강조함으로써 대중동원 효과를 높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당시에 위생이라는 거를 내세우면 못 할 수 없는 게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위생을 안 지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주변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런 것처럼 마스크를 안 쓰거나 아무렇게나 담배를 피거나 아무렇게나 침을 뱉거나 이런 행위들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위해를 가하는 행위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위생, 국가에서 얘기하는 위생 수칙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예의 염치도 같이 넣고 뭐 국가가 부르면 가야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신생활 운동이 요구하는 그런 대중 동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위생에 관한 문제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밑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아마 뭐라고 그러지? 소학교? 그, 그 애들 대상으로 한 위생 교본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이 잘 닦고 뭐 이 다 썩은 거 보여주고 뭐 이거는 아마 그 부모님과의 예의에 관련된 내용인가? 아니 여기 기침을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런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입에서 뭐가 있는데, 나오는 것 같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식탁머리에서 기침하지 마세요 이런 건가? 밥 먹을 때 기침하지 말라고.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코로나 공예를. 그 포스터랑 비슷한 것 같아. 맞아요. 공예도 거의 아니고 참. 비슷하죠. 막 이런 거 이건 뭐지? 악수하지 말고 인사하라. 너무 요즘 생각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건 하이파이브 뭔지 하지 말라는 건가? 하이파이브도. 밑에도 손톱 아, 손톱인가 보다. 더러운 손으로 맞네. 아, 맞네. 더러운 손이구나. 때 묻었구나, 손에. 손톱 깎을. 손톱 깎이니까. 맞네. 손톱 손톱 깎으라는 깎으라는 얘기네. 거고. 맞네. 아, 손톱 깎는 거 맞구나. 오, 예리한데. 눈이 옮으니까 그렇죠. 오, 긴 맞아, 손톱으로 맞아. 사람 상대방 접촉하지 말라고. 예리하네. 오, 맞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33년도 교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 전까지도 이런 내용이 없었진 않았을 텐데, 근데 제가 막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어떤 책에는 주로 위생용이라고 해놓고 이런 내용들보다는 약간 옛날에 가정 시간에 배웠을 법한 그런 뭔가 인체 구조 뭐 이런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위생과 생리라고 이제 책 제목이 돼 있는데 거의 그런 어떤 신체 구조, 생리적인 형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중점이 되어 있고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는 거는 이 시기부터 조금 더 전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냥 대중들에 대한 위생관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운동들이 좀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사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이 한 문장이고. 네. 근데 이게 저는 사실 자신은 없어요. 이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걸 보니까 그 근대기 한국이 생각이 나요. 그 1920년대, 30년대 이거랑 비슷한 시기거든요. 일본에서 갑자기 이제 그 전에 이제 통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는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그 동원하고 통제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일상생활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강조했던 게 이 장제스 정부가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위생이에요. 조선인들은 불결하고 더럽다. 일본인은 깨끗하고 청결하다. 그리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우리 일본인처럼 되고 싶으면 너희가 위생을 잘 지키고 깨끗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해가지고 위생관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 이제 뒤에 이제 일본의 의도는 조선인들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국민으로 길들이기 위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더럽게 하고 불결하게 하는 너희 조선인들은 잘못된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고 올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위로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아까 장제스가 했던 발언.
여기 보면 여기요. 네. 불결하고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태폐적인 거는 귀신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청결한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논리 자체가 그 일제 강점기 때 그 조선인들한테 했던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거든요. 너희 조선인들은 더러우니까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되고 싶고 일본이 되고 싶으면 청결해야 해. 그러니까 이 맥락하고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1920년, 30년대 파쇼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면서 중국하고 일본, 한국에서 이렇게 동시대에 어떤 비슷한 맥락에서 나타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개도님이 하셨던 대로 이 위생관념, 신생활 운동을 통해서 뭔가 정부가 국민들 어떤 동원하고 통제하려는 어떤 그런 정치적 맥락이 분명히 내재돼 있을 거라는데 동의합니다. 이거 뒤에는 사실 좀 다른 얘기라서 이거를 먼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까요? 그것도 괜찮죠. 음. 그거는 뒤에 내용 우리가 모르니까 개도님 생각에는 먼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네요. 네.